네, 2025년 4월 5일 토요일에 오늘 치러진 25년 9급 공무원 시험 통계학 과목에 대한 총평 영상 남겨드리겠습니다. 네, 총평이니까 제가 뭐 한 문제 한 문제씩 푸는 건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대략적으로 난이도 어땠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오늘 시험 보신 분들이 어떤 마음가짐을 가졌으면 좋겠고, 그쵸? 자, 그다음에 이거를 뭐 나중에 시험 내년도 뭐 차후년도 시험을 준비하신 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시험을 준비해야 되는가. 그쵸? 그런 것들을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려고 찍는 강의니까 요 시험 문제 한 문제 한 문제 풀이는 제가 뭐 한 달 안에 다시 풀이 영상 밥지랑 함께 풀이 영상을 찍어서 올릴 테니까 뭐 나중에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그 강의를 보시면 되고, 자, 오늘 이 영상은 오늘 시험을 보신 분들, 그렇죠? 오늘 가서 구급 통계직 시험을 치르신 분들이 거의 위주로 볼 거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오늘 시험을 보시느라 너무너무 고생하셨다. 그렇죠? 뭐 누구는 1년일 수도 있고, 그렇죠? 누군가는 2년일 수도 있습니다. 뭐 더 긴 시간일 수도 있죠. 그 시간 동안 내가 하고 싶은 걸 참고, 그렇죠? 너무너무 힘들더라도 어떻게든 공부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또 공부를 하나하나씩 해 나가시고, 그렇죠? 그러느라고 너무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오늘을 위해서 그동안 준비하시고 참고 이겨내신 거 너무너무 수고하셨다고. 되시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음 이제 오늘 시험이 결과가 이제 언제 뭐 한 달 후쯤 나올 거 아니야. 그쵸? 그래서 이 한 달 동안은 그동안 내가 하지 못했던 거, 그쵸? 뭐 미뤄뒀던 거, 정말 하고 싶었는데 시험 공부를 위해서 못했던 거, 그런 것들을 즐기면서 나를 위해서 좀 시간을 보내시면서 이번 시험은 좀 잠시 잊고 나를 위해서 시간을 보내시는 게 어떤가? 자, 요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정말 정말 고생하셨고, 자, 오늘 시험 그래서 어땠냐? 어렵다. 그쵸? 정말 정말 어려웠던 시험이 있습니다. 23년도 9급 시험 진짜 진짜 어려웠어. 너무너무 정말 극악의 어려움이어서 제가 "아 이거 진짜 어떻게 풀라고 내는 거냐. 이건 진짜 꽈락 맞게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요때보다는 어렵진 않습니다. 그쵸? 요때보다 어렵지 않지만 그래도 어렵습니다. 그래도 진짜 실제 시험장에서 이거를 풀려고 이걸 하나하나 계산하려고 생각을 해 보면은 진짜 진짜 어려웠을 거다. 자, 그래서 내가 평소에 뭐 한 90 점, 80점 기출문제 풀면은 이 정도 맞으시던 분들도, 그쵸, 이번 시험에서는 70 점, 60점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적 점수가 뭐 할 수 있어?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되죠? 그래도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건 뭐야? 공무원 시험 무슨 평가? 상대평가다. 그쵸? 상대평가니까 내가 70점 받더라도 남들이 50점 받으면 난 뭐야? 합격하는 겁니다. 되죠. 자, 그렇기 때문에 결과가 나올 때까지 너무 뭐 절망하시거나 나의 결과가 어떻게 될까를 너무 속단하지 마시고 한번 기다려 보셔라. 그죠? 한 달 동안 잘 즐기면서 이번 시험 있고 잘 즐기면서 한번 결과를 기다려 보시라. 요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뭐 당연히 또 뭐 좋은 결과가 있고 원하시는 결과가 올 수도 있으니까 한번 기다려 보시길 바라고, 어려웠던 게 맞다. 어려웠던 게 맞기 때문에 점수가 내려가는 게 맞다. 그래서 요렇게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한 문제 한 문제 한번 1 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제가 푸는 게 아니니까 그냥 대략적으로 어땠는지만 제가 설명을 드리는 강의 영상이라고 총평은 되시죠? 그리고 이게 인사렉 신처에서 문제 화질을 너무 안 좋은 걸 올려놨나 봐. 그쵸. 잘 안 보이죠. 그쵸. 영상으로 보기. 그러면 뭐 본인 시험지를 보시거나 그냥 말만 뭐 들으셔도 되니까 이거 뭐 지금 푸는 건 아니니까 좀 화질이 안 좋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1 번.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그쵸. 개념 문제 항상 어렵죠. 그쵸. 내가 개념을 똑바로 모르면 어렵다고. 그쵸. 근데 다행히 정답 고르는 거 2 번. 표준 편차와 변동 계수의 단위는 같다. 요 정답 고르는 건 뭐에 쉬웠다고. 표준 편차는 뭐야? 단위가 자료의 단위랑 똑같죠. 그죠? 변동 계수는 뭐야? 단위가 없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같다 한 거 틀렸으니까 1번 바로 2번 보자마자 찍고 넘어가면은 뭐 금방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였다. 되시죠? 자, 다음에 2 번. 자, 2 번은 뭐야? 결정 계수가 큰 것은. 자, 요런 표현법을 뭐해? 처음 본다고, 내가. 그죠? 지금까지 역대 시험에 결정 계수가 큰 것은 뭐 이런 문제가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당황했을 수 있다. 근데 내가 좀만 생각해 보면은 결정계수의 제곱이 뭐야? 상관계수죠. 아니, 다시. 뭐라고? 상관계수의 뭐가? 제곱이 뭐야? 결정계수잖아. 그쵸? 그러기 때문에 상관계수의 절대값이 뭐하면 크면은 당연히 뭐해? 결정계수도 뭐 하겠어?
커지겠죠. 그쵸? 요렇게 한 번만 생각을 해 주셨으면은 정답 2 번. 얘가 제일 뭐에 직선에 가깝게 상관계수가 크잖아. 그쵸? 그래서 2번 고르는 거 어렵지 않았다고. 그죠? 처음 보는 표현이 나와서 쪼끔 당황하고 쪼끔 '이게 뭐지?'라고 생각했을 수는 있는 문제다. 그죠? 근데 한 번만 잠깐만 생각해 봤으면은 풀 수는 있다. 그리고 이 중에서 가장 큰 것은 하고 고르라잖아. 그쵸? 그럼 뭐해? 가장 직선이잖아, 보통. 우리 산점도 문제에서 산점도 지금까지 역대 풀어본 문제에서 가장 큰 것은 하고 뭐 나오면은 뭐해? 가장 직선으로 돼 있을 때가 정답이잖아. 그쵸? 그래서 그냥 생각 안 하고 2번 고르셨어도 맞을 수 있다. 되죠? 그렇기 때문에 뭐 풀 수는 있는 문제였다. 다음 3 번. F 검정의 통계량 값은 F값 찾는 거잖아. 그쵸? 이거 뭐야? 그냥 분산 분석표 채우는 문제니까 짝짝짝짝 채우셔서 뭐 하면 돼? 풀면 되죠. 다음 4 번 뭐야? 또 역시나 또 개념 문제잖아. 개념 문제면 개념 문제 자체가 원래 뭐해? 어렵다고. 되죠? 근데 여기 보면 4 번은 처음 보는 문장입니다. 근데 정말 이번 시험 요 4번 문제 다인 건 뭐냐? 1, 2, 3 번이 내가 그동안 봐왔던 문제야. 역대 기출 문제에 나와 줬던 문제라고. 제가 뭐 모의고사 풀거나 뭐 이전 문제를 풀 때도 말씀드렸는데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하고 1, 2, 3, 4가 나온다. 그럼 어떻게 풀면 돼? 3 개만 알면 된다고. 그쵸? 3 개에서 맞고 틀리고 맞아. 그럼 정답 뭐 찍으면 돼? 2번 찍으면 되고. 3 개가 1, 2, 3 번이 다 맞아. 그럼 정답 몇 번이야? 4 번이죠. 틀린 문제는. 그쵸? 이렇기 때문에 3 개만 내가 명확히 알고 있으면은 요런 문제는 풀 수가 있다. 4개 다 알 필요 없다. 되시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요 1, 2, 3 번이 그동안 기출 문제에 나왔던 문장들이기 때문에 맞는 문장들로 나왔기 때문에 4번 정답 고르실 수는 있을 겁니다. 그쵸. 근데 찍고서 약간 좀 찜찜하긴 하죠. 4번 진짜 맞는가? 요런 찜찜함은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제대로 지금까지 기출문제 풀어 왔으면은 4번 찍어 주셨어야 됩니다. 되죠? 자, 다음에 5 번. 5 번은 뭐야? 카이제곱 검정이잖아. 카이제곱 검정이 검정 통계량 값이랑 검정 결과 찾는 거. 지금까지 역대 기출 많이 된 문제라고. 근데 대신에 얘는 좀 뭐가 귀찮아? 계산이 좀 귀찮죠. 그쵸? 그랬기 때문에 요 계산하다가 뭐 하면 실수하면 바로 하나 나가는 거라고. 되죠? 근데 이번 시험 뒤에 난이도가 어렵기 때문에 요런 데서 실수하시면 안 됩니다. 요런 데서 실수하면 점수가 또 내려갈 수가 있기 때문에 절대 실수를 안 했다는 전제하에서는 쉬운 문제. 다음 6번 뭐예요? 변동계수 비교하는 거잖아. A와 B, C가 무슨 관계가 있어. 그쵸? 요 관계를 찾아서 변동계수 찾는 문제 지난번에도 기출에도 출제된 문제잖아. 그쵸? 기출에서 출제된 문제는 제가 이지 해 갖고 내가 제가 쉬움으로 표시하는 거예요. 그쵸? 근데 물론 당연히 내가 시험장에서 요거 하다가 뭐 할 수 있어? 틀릴 수도 있습니다. 실수하거나 잘못 봤거나. 그쵸? 뭐 그건 어쩔 수 없는 건데 일단 역대 기출에 뭐 했다? 출제는 된 적 있는 문제라고. 되죠? 그래서 6 번까지도 어쨌든 뭐 지금까지 여기까지 뭐 잘 수월하게 풀어올 수 있다고. 되죠? 근데 이제 7 번에서 갑자기 뭐해? 평균이 0 이래. 기대값이 0 이래. 근데 빈칸을 몇 개나 뚫어 놨어? 2 개나 뚫어 놨어. 그쵸? 그럼 여기를 A, 여기를 B에서 뭐 해야 돼? A, B를 찾아야죠. 그쵸? 다 찾았어 내가. 찾았어. 어떻게든 뭐 풀어 찾았다 쳐. 찾고서 또 1, 2, 3, 4 번을 뭐 해야 돼? 다 하나하나 계산해야 되잖아. 베리언스 X 계산해야지. EY 계산해야지. EXY 계산해야지. 그쵸? EXY 독립이 아니면 또 XY로 또 새로 뭐 해? 확률 분포표 만들어서 또 계산해야 되잖아. 그쵸? 또 4 번도 계산해야지. 이러니까 뭐해? 너무나도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다. 그쵸? 계산 자체는 어렵지 않은데 이제 계산 자체는 어렵지 않은데 이 1, 2, 3, 4 번이 서로 연관이 없기 때문에 그죠? 서로 연관이 없기 때문에 하나하나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매우 매우 귀찮고 뭐 그런 문제였다. 여기서 시간을 많이 쓰였을 수도 있습니다. 되죠? 정답 몇 번이면 4 번인데 뭐 밑에서부터 풀었으면은 뭐 4번 바로 찾을 수 있었는데 보통 사람이 어떻게 풀어? 1 번부터 내려가잖아. 그쵸?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릴 수가 있을 거로 판단되고 대신에 요 문제에서 주는 교훈은 뭐냐? 이렇게 1, 2, 3, 4 번이 나와. 근데 분산 구하는 거 쉬워 어려워? 귀찮잖아. 분산 오래 걸리잖아, 시간. 그쵸? 그래서 1 번을 좀 나중에 풀었어야 된다. 밑에 딴 것부터 풀어 줬어야 됩니다. 2 번은 빨리 구할 수 있잖아. 그래도 A, B 찾았으면은. 그쵸? 그러고 나서 그다음 뭐 풀어야 돼? 4번 풀어야 됩니다. EXY 요거 확률 분포표 만들어서 푸는 것보다는 확률 그냥 P x 더하기 y는 0 되는 거 찾는 게 더 쉽잖아. 그쵸? x가 -1, y도 1일 때, x가 1일 때, y가 -1일 때 요거만 확률값 구하면 되니까 요거 찾는 게 더 쉽잖아. 그쵸? 그렇게 해서 보기를 보시고 뭐부터 내가 빨리 푸는 게 쉬울까 판단했으면은 2번 풀고 4번 풀었으면 4번 바로 정답을
찍을 수는 있어서 시간을 좀 절약할 수 있는데, 근데 대부분의 수험생분들, 공부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문제를 보통 1 번부터 차례대로 푸시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렸을 것 같다. 그렇죠. 또 시간이 오래 걸려서 남은 시간이 별로 없으면은 이 뒤에 아무리 쉬운 문제가 나오더라도 시험에서 어떻게 돼? 당황하게 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시험 어렵다고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체 요 안에 내용 자체는 별로 어렵지 않은데 시간이 자꾸 이렇게 자꾸 끌리게 되는 문제들이 나와. 그리고 연속으로 5, 6, 7이 연속으로 자꾸 계산해야 되는, 그렇죠.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실수 반드시 뭐 반드시까지는 아니죠. 실수가 들어갈 수는 있다고. 실수를 하실 수도 있다고. 그렇죠. 요런 문제가 연속으로 나오다 보니까. 자, 이어서 8번 이거 뭐야? 누적 분포 함수죠. 그쵸. 요게 누적 분포 함수라고. 그래서 내가 이 통계학 열심히 잘 공부했으면 이게 누적 분포 함수니까 누적 분포 함수의 성질을 이용해서 1, 2, 3, 4번 해 갖고 답 찾으면 됩니다. 그쵸. 근데 누적 분포 함수 잘 열심히 공부해야 안 해? 역대 기출에 잘 안 나오다 보니까 누적 분포 함수가. 그쵸.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를 안 하고 요게 뭔가 뭐 해 봐? 어떻게 돼? 복잡해 보이잖아. 그쵸. 복잡해 보이니까 '아 이거 못 풀겠는데?' 요렇게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누적 분포 함수의 성질만 알았으면은 답 고르는 거는 너무너무, 그러신 분한테는 너무너무 쉬운 문제였다. 되죠? 근데 누적 분포 함수를 이 자리에서 내가 생각해내서 '아 누적 분포 함수가 뭐였더라? 누적 분포 함수 성질 뭐지? 누적 분포 함수는 어떤 함수를 누적 분포 함수라 하는 거지?' 하고 이 자리에서 개념을 생각해서 풀려고 했으면은 어려웠다. 또 시간도 많이 걸렸다. 요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속적으로 지금 5 번부터 시작해서 자꾸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가 나옵니다. 개념을 알아도 오래 걸립니다. 되죠? 다음 9번 뭐야? 분포의 변환이죠. 그렇죠. 분포의 변환 뭐에? 항상 어렵다고. 이제 분포의 변환은 아무리 쉽게 나와도 분포의 변환이라는 그 단원의 내용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좀 어렵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까지 역대 기출돼 왔던 수준에서 나왔기 때문에 완전 어렵진 않다. 9 번. 요렇게 말씀드리고. 자, 10번 뭐에? 모비율 검정이잖아요. 그쵸. 모비율 검정. 지금까지 이것도 역시나 뭐에? 시험에 잘 안 나왔다고. 자, 아까 7번 뭐야? 누적 분포 함수. 시험에 지금까지 잘 안 나왔어. 근데 이번 시험에 나왔어. 자, 모비율 검정도 뭐에? 지금까지 시험에 잘 안 나왔어. 근데 하필 또 이번 시험에 나왔어. 그쵸? 모비율 검정 공식을 내가 잘 외우고 검정 통계량 구하는 식을 잘 외웠으면은 충분히 풀 수가 있는데, 모비율 검정 뭐에? 지금까지 시험에 잘 안 나왔으니까 중요도에서 뭐에? 떨어지다 보니까 제대로 공부 안 하고 갔을 가능성도 있단 말이야. 그쵸? 그랬으면 당연히 뭐에? 얘도 어렵게 느끼실 수 있죠. 그쵸? 근데 모듈 검정 공식만 알고 있었으면 푸는데 어렵지 않고, 요 유의확률 찾는 거는 뭐 이미 검정 통계량을 2 라고 알려줬으니까 1 에서 2 빼면 0.228이니까 요 1, 3번 중에 하나 찍어야 된다는 거 찾는 거는 뭐 어렵지 않았다. 되죠? 그리고 50 아니면 52니까 50 넣어 봐서 검정 통계량 계산했더니 2가 나와. 그럼 50이 정답이고 2가 안 나와. 그럼 뭐야? 3 번이 정답이잖아. 그쵸? 요렇게 풀었으면은 그래도 시간을 좀 절약해서 풀 수는 있는데, 모비율 검정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 시험에서 조금 약간 소외된 부분에 있던 부분인데 출제돼 갖고 조금 당황할 수는 있다. 되죠? 다음에 11번 뭐야? 회귀 분석 각종 값들 이용해서 SSE 찾는 겁니다. 그쵸? 회귀 분석에서 식이 막히면은 뭐 갖고 풀라 그랬어? R은 B 곱하기 SY분의 SX를 요거 이용해서 풀라 그랬잖아. 그쵸? 요거 이용해서 한 두 번 정도만 계산을 해 보셨으면은 풀 수 있는 문제였다. 11 번. 되죠? 다음에 12번 뭐해? 절편이 없는 회귀 분석이래. 그쵸? 절편이 없는 회귀 분석 또 역시 뭐야? 절편 없는 회귀 분석도 우리 시험에서 잘 안 나오는 부분이라고. 이건 아예 통계학 전체에서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회귀 분석학이라는 이런 학문 자체에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부분인데 우리 시험에 뭐해? 출제돼 버렸어. 그쵸? 그러니까 이것도 뭐해? 그리고 아예 몰랐으면 아예 못 풉니다. 절편이 없는 회귀 분석의 회귀 계수 구하는 공식을 내가 몰라. 모르면 아예 어떻게 뭐 추론해서라도 풀 수도 없는 그런 문제라고. 되시죠? 12번. 요런 게 뭐해? 요런 게 이제 어려운 거죠. 그쵸? 아예 모르면 아예 틀려 버려야 되니까. 그쵸? 그래서 12번 어려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13번 그래도 다시 내려와서 13 번은 뭐야? 빈칸 채우기 문제죠. 그죠? 빈칸 채운 다음에 자유도랑 결정계수 SST분의 SSR 찾으면 되니까 그래도 잠깐 쉬워갈 만한 문제였다. 13 번. 다음 14번 확률이죠. 그쵸? 확률인데 요 말이 뭐해?
약간 헷갈려. 도대체 이게 문제를 이해하는 게 일단 중요합니다. 이해만 하고 나면 답 구하는 건 쉬워. 근데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약간. 처음 읽었을 때는. '이게 무슨 말이지?' 1 부터 n까지 자연수가 하나씩 적힌 공을 또 n 개를 집어넣는데. 그쵸. '왜? 뭐지?' 뭐 이렇게 생각이 든다고. 그쵸. 그래서 근데 실제로 뭐 이제 나중에 뭐 풀이 영상을 보시고 하면은 전혀 뭐 어렵지 않은 문제였는데 시험장에서 요 표현법을 보면은 당황했을 수는 있다. 근데 저 요것도 뭐 쉽진 않고 그래도 한번 내가 생각을 해 보면서 풀었어야 되기 때문에 난이도 뭐 중간으로 일단 표시해 보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15 번. 자 15번 뭐해? 15번 이거 통계 학가야지 푸는 거잖아. 그쵸? 어떻게 연구를 할 것인가? 어떤 분석법을 쓸 것인가? 자 요런 문제라고. 되죠? 그렇기 때문에 회귀 분석하려면 예를 들어 회귀 분석하려면은 독립 변수랑 뭐해? 종속 변수가 있어야 되는데 얘네 둘 다 뭐 해야 돼? 숫자여야 됩니다. 그쵸. 이렇게 대중교통 자가용 기타. 자 요러면 안 되고 물론 이렇더라도 회귀 분석하는 법도 있는데 회귀 분석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범주형 변수더라도 회귀 분석하는 방법이 있긴 한데 원래 일단 기본적으로 회귀 분석은 뭐야? x랑 y가 연속형의 숫자여야 된다고. 되시죠? 뭐 이런 개념들이 있어야지 풀 수 있는 문제였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15번 n인데 근데 또 어려움은 아닌 게 너무나도, 너무나도 뭐해? 정답은 쉽습니다. 정답 몇 번이야? 1 번이죠. 교통수단이 몇 개야? 3 개잖아. 3 개의 집단의 뭘 비교해? 소요 시간, 평균을 비교하잖아. 그쵸? 그럼 뭐 해야 돼? 분산 분석해야죠. 그쵸? T 검정은 뭐해? 2 집단 갖고 하는 거 아니야. 그쵸? 그렇기 때문에 뭐 정답 고르는 거는 뭐 어렵진 않았는데 근데 뭐해? 요런 류의 문제를 또 처음 보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는 어렵다고 시험장에서 어렵다고 느끼실 수 있죠. 그쵸? 그래서 생각보다 어렵다고 느꼈는데도 불구하고 의외로 내가 집에 와서 다시 채점을 해 봤을 때는 정답일 수도 있습니다. 되죠? 자 다음에 16번 뭐해? F값 구하는 거. 뭐 일단 이거 쉬워. 분산분석표 채우는 거니까. 그러고 나서 뭐 해야 돼? 검정해 보라는 문제죠. 그쵸? 근데 요 주어진 요 백분위수 값을 뭐해? 뭐 이렇게 지저분하게 줬어. 그죠? 값을 너무 지저분하게 줘 갖고 약간 판단하는데 쪼끔 어려울 수는 있다. 그쵸? 근데 분산 분석은 뭐야? 우측 단측 검정이잖아. 그쵸? 우측 단측 검정이기 때문에 그걸 좀 생각하시면은 답 찾는 거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 근데 또 뭐해? 이 백분위수를 쪼끔 이상한 값들을 줘 갖고 이걸 갖고 한 번 더 내가 꼬아서 판단을 했어야 되기 때문에 완전 쉬운 문제는 아니었다. 저 이렇게 평가를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17번 또 뭐야? 17번 또 할 말이 많죠. 17번 뭐야? 모분산 검정이죠. 자 우리가 앞에 뭐 있었어? 모비율 검정 있었잖아. 그거 뭐 한다고? 시험에 잘 안 나왔다고. 그래서 좀 소외돼 있던 부분이라서 공부를 뭐 해? 소홀히 했을 거라고. 근데 이 모분산 검정도 뭐야? 시험에 잘 안 나왔던 부분입니다. 정말 어쩌다가 한 6 년에 한 5-6 년에 한 번씩 나오는데 하필 올해 모비율 검정이랑 모분산 검정이 둘 다 나왔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쵸? 이거에 대한 모분산 검증에 대한 완벽히 검정 통계량을 제대로 외우지 않고 있었으면은 그죠? 제대로 외우지 않았으면은 어렵다고 느끼실 수 있다고. 되죠? 물론 검정 통계량 다 외우고 당연히 시험에 가야 되는데 검정 통계량 또 외웠다 하더라도 요 기강력을 또 이용해서 1.56 확률을 또 계산해야 되니까 또 한 번 더 또 수학적으로 생각해 줘야 되다 보니까 어렵게 느낄 수 있습니다. 되죠? 자 다음에 18 번. 18번 뭘 줬어 일단? 추정을 내가 먼저 했어. 그쵸? 그걸 이용해서 뭐해? 검정 통계량을 구해 보래. 이거 어때? 쪼끔 계산을 2번 정도 해 줘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죠? 한 번에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니야. 얘도 뭐해? 계산을 또 한 번 더 꼬아서 또 들어가 줘야 되는 그런 문제라고. 다음 19 번. 19 번도 당황스러워. 이게 무슨 표현법이야 도대체. 그쵸?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근데 이런 걸 구하래. 그쵸? 그러니까 당황스러울 수 있다고. 자 여기 적혀 있는 X1은 뭐야? 이건 그냥 모집단이란 소리죠. 그쵸. X1이라는 게 뭐라고? 모집단에서 뽑아낸 첫 번째 표본이기 때문에 얘가 성립하는 모든 성질은 뭐에? 모집단에 대해서 성립하는 거라고. 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문제 주어진 Px1이 4 보다 작을 확률 더하기 Px1이 6 보다 작을 확률을 계산했더니 1이 나왔다. 자 요거를 보고 뭘 판단해야 돼? 아 모집단의 뭐 모평균은 5구나. 요걸 생각해내야 됩니다.
되죠? 이걸 생각해 냈으면은 이런 식으로 요걸 보고 요런 식으로 내가 생각해서 푸는다는 거를 떠올리셨던 분은 그쵸? 19 번은 그냥 풀 수 있습니다. 되죠? 근데 이런 게 떠오르겠습니까? 시험장에서. 가뜩이나 요 뒷부분인데 마지막 부분인데 통계학. 그죠? 통계학을 뭐 먼저 풀었든 나중에 풀었든 어쨌든 통계학 지금까지 풀면서 '아 계산도 귀찮아. 아 이거 왜 이렇게 어려워. 이거 또 무슨 말이야. 이거 와 모비모분상검정 이거 또 무슨 말이야.' 이런 와중에 19 번에서 또 당황한 표현법을 보니깐 뭐에 혼란을 느끼고 혼돈이 올 수 있다고. 그래서 어려웠을 겁니다. 그쵸. 제대로 풀어내지 못했을 수도 있고 또 기억, 니은, 디귿 하나하나 또 다 뭐 해야 돼? 또 계산도 했어야 돼. 그죠. 그러기 때문에 당황했을 수는 있다. 그래서 19번 어렵다. 자 이제 넘어와서 20 번. 와 드디어 그래도 카이 제곱 검정이네. 다행이다. 카이 제곱 검정은 검정 통계량 구하는 거 내가 공식 다 알고 쉽게 풀 수 있으니까 오케이 쉽게 가자 했는데 갑자기 뜬금없는 표현법이 또 나와 문제에. 그쵸. 요 A 값이 0 부터 600 으로 변한대. 그러면은 유의 확률 P 값은 어떻게 변해? 그쵸. 그럼 이것도 뭐 해야 돼? 통계학적으로 또 생각을 해 줘야 된다고. 그쵸. 목요일이 0 명이야. 자 목요일에 예를 들어 기대 누수가 200 이라고 쳐 봐. 그치 200 입니다 실제로 구해 보면. 자 0 이랑 200은 뭐해? 거리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잖아. 그쵸. 그러니까 뭐해? 기울가설을 기각하겠죠. 기울가설 기각할 확률이 높을 거 아니야. 그쵸. 그러다가 이 값이 점점 뭐해지면 커지어서 200이 딱 200이 됐어. 그때는 뭐야? 200 나와야 되는데 진짜 200 나왔어. 그럼 좋은 거잖아. 그죠. 좋은 거 아니야? 그럴 때는 기울가설 뭐해? 채택할 확률이 좋아질 거 아니야. 그죠. 채택 확률이 점점 올라갈 거라고. 그러다 다시 또 200 에서 멀어져서 뭐 어디로 가? 600을 향해 가. 그럼 다시 또 뭐에 기울가설 기각할 확률이 쭉쭉쭉쭉쭉 올라가겠죠. 그쵸. 이런 식으로 그 자리에서 그 시험장 그 100 분의 시간 그 정말 긴장되고 옆에 사람이 뭐 떠들고 뭐 예를 들어 뭐 다리를 떨고 그쵸. 막 그 볼펜 소리 이런 게 다 거슬리는 그 시험장에서 가장 통계학 뭐 무슨 문제? 마지막 문제 20 번에서 요렇게 통계학적 검정에 대한 그쵸. 그 개념에 대한 그 생각을 해내서 풀어야 되기 때문에 20 번도 만만치 않았다. 되죠. 근데 뭐 이런 뭐 계산이 여기 이 문제는 뭐 계산이 들어가진 않기 때문에 개념만 똑바로 잡아줬으면 풀 수가 있었던 그런 문제입니다. 그쵸. 그렇지만 어렵긴 어려웠다. 자 그래서 돌이켜 보면은 자 문제 돌이켜 보면은 앞에 그나마 쪼끔 뭐에 풀 수 있는 쉬운 문제들이 있다가 7 번부터 뭐해? 갑자기 조금씩 시간을 나를 허비하게 만든다. 시간을 뭐해? 허비하게 만들면서 어려운 문제들이 나온다. 그동안 내가 보지 못했던 부분들이 나온다. 되죠? 자 그래서 다시 또 11 번부터는 그래도 풀 수 있는 문제 나오다가 이번엔 좀 빠르게 몇 번? 한 14 번부터 나의 두뇌를 머리를 계속 쓰게 하는 그렇죠. 바로 보자마자 풀리지 않는 그런 문제들이 나온다. 되죠? 그렇기 때문에 결론 뭐야? 결론 어렵다. 자 한 문제 한 문제는 정말 좋은 문제들입니다, 문제들이. 정말 좋아. 생각해 볼 만한 부분도 있고 진짜 뭐 안 좋은 문제는 12 번이야. 저희 12 번은 너무 그냥 외우면 푸는 거고 안 외우면 못 푸는 거기 때문에 요런 문제는 저는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나머지 문제들은 뭐야? 내가 통계학적인 개념과 그 개념을 이용해서 개념을 발전시켜서 좀 생각과 사고를 하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문제 자체는 정말 한 문제 한 문제 다 좋다. 좋은 문제들이다. 요렇게 생각이 드는데 요 생각과 사고를 시키는 문제들이 너무 많이 나왔어 시험에. 그쵸? 작년도 시험은 생각과 사고는 좀 못해도 되는데 대신에 계산을 정확히 빠르게 했어야 되는 스타일이었으면 올해 시험은 어때? 통계학적 사고를 통계적 사고라고 쓸게요. 통계적 사고를 발휘했어야 되는 문제라고. 되죠? 그렇기 때문에 뭐 통계학과셨으면 조금 유리할 수는 있다. 그쵸. 근데 내가 통계학과가 아니고 이번 공무원 시험을 위해서 1년 동안 통계학을 처음 배워봤어. 그쵸. 그런 분들한테는 통계적 사고가 머릿속에 이게 자리 잡힐 내가 체화될 때까지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없을 수 있다고. 부족할 수 있다고. 그쵸. 그런 분들한테는 너무너무 어려운 시험일 수 있습니다. 되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 점수, 절대적 점수 작년보다 당연히 뭐해? 내려간다. 그쵸. 합격 컷 작년에 몇 점인지 한번 찾아보셔야 되겠는데 작년보다 내려갈 겁니다. 그쵸.
네, 물론 다른 과목이 너무너무 쉬웠으면은 합격 컷이 뭐 그렇게 달라질 수 있는데 통계학만 놓고 봤을 때는 작년보다는 내려가야 정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번 시험 점수 조금 낮게 나왔어. 낮게 나오더라도 너무 실망하시지 마라. 그쵸? 낮게 나오는 게 정상이다. 그쵸?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결과가 나올 때까지 너무 나를 절망하거나 너무 뭐 속단하거나 뭐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그냥 결과 나올 때까지는 좀 즐기셔라. 그쵸? 좀 시험을 잊고 즐기셔라. 그렇게 해서 시험 공부하느라 너무너무 고생하셨고 여러분들 뭐 시험이 어땠는지 댓글로 뭐 후기를 남겨주시면은 그쵸? 그럼 요걸 통해서 또 다음 내년도 또 차년 뭐 내후년도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 활용될 수 있으니까 댓글 남겨주시면 고마울 것 같고 정말 정말 시험 보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험을 그 시험장에서 정말 그 긴장되는 상태에서 푸셨다는 것 자체가 정말 정말 대단하신 겁니다. 되죠? 자, 그렇게 해서 요 프리 강의 뭐 내년도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 위한 프리 강의는 제가 뭐 한 달 안에 최대한 빨리 정리를 해서 또 이거 문제를 다 풀어 보면서 혹시라도 뭐 통계적 오류가 없나 또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해 봐야 되고 이렇게 푸는 게 맞는가 더 쉽게 푸는 건 없는가 이렇게 검토해 봐야 되니까 조금 한 달은 걸릴 것 같다. 프리 강의는 제가 5 월이 되기 전에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시험 다시 한 번 더 정리. 결론 어렵다. 근데 시험 점수 당연히 그래서 내려간다. 되시죠? 근데 어차피 시험 무슨 평가? 상대평가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실망하시지 마라. 결과를 기다려 봐라. 됐죠? 그렇기 때문에 남은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한 달 조금 맘 편히 좀 계셔라. 자, 요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올해 많이 뽑잖아. 그쵸? 역대급으로 많이 뽑잖아. 그렇기 때문에 합격 컷 당연히 내려갈 겁니다. 그쵸? 그리고 제가 뭐 인터넷에 글을 몇 개를 봤는데 올해 통계학만 어려운 게 아니잖아. 그쵸? 경제학도 어렵다고 적혀 있던데. 그쵸?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는 경제학 어려웠는지 쉬웠는지 제가 기억이 안 나네요. 어쨌든 작년에는 통계학이 그래도 쪼끔은 풀 만했습니다. 쪼끔은 더 올해보다는 더 쉬웠다고. 그쵸? 그런데 그 점수가 나왔기 때문에 올해는 그것보다 더 어려운 시험이고 더 많이 뽑으니까 더 합격 컷이 내려갈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담대하게 담담하게 그쵸? 좀 잊고 그렇게 좀 기다리시기를 추천드리면서 오늘의 총평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